저는 70살 박영희입니다. 부산 기장에서 평생 김치 공장을 운영하며 살아온 여자죠. 사람들은 저를 억척스럽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저 혼자뿐이에요. 아침마다 하는 일은 김치 공장 마당을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빈 공장이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곳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도 마당을 쓸고 있는데 먼발치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김도훈. 제 20살 시절 가슴 벅차게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도훈 씨? 정말 김도훈 씨 맞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도훈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맞아, 나 김도훈이야. 내가 늙어서 여기까지 돌아올 줄 몰랐지.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꽉 쥐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젊은 시절 도훈 씨와 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그의 집안에서 반대했고 결국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도훈 씨는 고향을 떠나 먼 바다로 나갔죠. 폭우의 전설이라 불리며 뱃일을 했다는 소문만 가끔 들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말했어요.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빈 공장 옆에 있는 제 집으로 들어가는 내내 등 뒤로 도훈 씨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 사람의 존재감은 여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도훈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작은 해물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보더니 남편 없이 혼자 공장을 운영했다는 말에 감탄했어요. 영희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항상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상처도 아팠어요. 도훈 씨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고향이 그리웠던 것일까? 아니면 나를 찾아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50년 전 우리가 헤어지던 날처럼. 도훈 씨가 마을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특히나 우리 둘이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마트에 가도 동네 목욕탕에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 귀가 더 밝아진 걸지도 모르겠네요. 영희야, 옛날 남친이랑 다시 시작한다면서? 참 낭만적이네. 오랜 친구 순자가 둘러댄 말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의 나이에 남친이라니 우스울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설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아는 사이일 뿐이야. 입으로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도훈 씨를 생각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문제는 다른 소문들도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훈 씨가 젊은 시절에 바람둥이로 유명했다거나 여러 항구에 여자를 두고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무시했지만
자꾸 들으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진 후 도훈 씨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급하게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제가 전화로 도훈 씨 이야기를 언급했더니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수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70살에 무슨 연애예요? 그 사람 소문도 안 좋다면서요? 딸의 걱정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가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도 조금 허락받을 수 없는 걸까요? 수진아, 엄마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보이니? 그냥 옛날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도훈 씨에 대해 조사했다며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오래된 기사들이었어요. 도훈 씨가 젊은 시절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봐요. 그 사람 과거가 이래요. 엄마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에요? 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 씨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50년 전의 기억뿐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왜 다시 돌아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빈 공장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도훈 씨를 직접 만나 과거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진실을 알아야만 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훈 씨의 해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도훈 씨는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젊은 시절 도훈 씨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도훈 씨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그날 갑작스러운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상청에서는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예고했습니다. 집으로 급히 돌아와 창문을 모두 닫고 대비했죠. 하지만 빈 공장이 걱정됐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지붕이 취약했거든요. 비가 심하게 내리기 시작하자 공장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걷기도 힘들었어요. 간신히 공장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중요한 서류들이라도 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을 운영할 때의 기록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 서류 상자를 찾는 사이 바깥의 폭풍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순간 겁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으니 도망칠 힘도 없었어요. 영희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도훈 씨의 목소리였어요. 뒤돌아보니 도훈 씨가 무너진 지붕 사이로 비를 맞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나가야 해요. 여기 위험해요. 도훈 씨는 제게 달려와 상자를 대신 들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너지는 공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더 큰 소리와 함께 공장 지붕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알고 왔어요? 비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태풍 소식 듣고 걱정되어서요. 영희 씨가 공장에 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둘 다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남편의 옷을 빌려주었는데 그게 왠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차를 끓여 마시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습니다. 도훈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소문에 대해, 과거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소문이 있어요. 도훈 씨가 바람둥이였다고. 진짜예요? 직설적인 질문에 도훈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과장됐어요. 젊을 때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영애 씨를 떠난 후로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바다로 나간 건 도망치고 싶어서였어요. 도훈 씨의 진솔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도훈 씨는 비가 너무 심해 집에 돌아갈 수 없었고 손님방에서 묵었습니다. 빈집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니 이상하면서도 편안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공장은 더욱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지붕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거의 다 망가졌어요. 도훈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평생 혼자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무엇보다 도훈 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무너진 공장을 혼자 정리하는 건 너무 버거웠어요. 첫날은 몇 시간 만에 지쳐 그만두어야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왔고 마음은 더욱 지쳐갔죠. 그런 저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랜 친구 명자가 제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영희야, 넌 언제까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그래? 너도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 명자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도움을 청하면 약해 보일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그리워졌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었는데 그걸 잃은 지 벌써 열해가 지났네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도훈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훈 씨의 해물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훈 씨는 놀란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영애 씨, 어서 와요. 무슨 일이에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공장 정리하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훈 씨는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는 묵묵히 일했고 무거운 것들은 항상 자기가 들었어요. 가끔 쉬는 시간에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영희 씨는 빨간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도훈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도훈 씨가 처음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입었던 파란 셔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기억이란 참 이상한 거죠. 50년이 지난 일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일을 하면서 점점 도훈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소문과는 달리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도훈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 공장 부지로 뭘 할 계획이에요? 그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공장이라 없애기는 아쉬웠지만 다시 운영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도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도훈 씨의 제안은 예상보다 흥미로웠어요. 공장 부지를 활용해 할매 김치 식당을 여는 거였죠. 제가 만든 김치로 음식을 팔고 도훈 씨는 신선한 해물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워서 대답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반대할 것 같아요. 도훈 씨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고민했어요. 평생 일해온 저로서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설렜지만 수진이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과 시차가 있어 밤늦게 통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식당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도훈 씨의 이름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이는 금방 눈치챘어요. 엄마, 그 아저씨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발 속지 마세요. 그 나이에 사업이라니 말도 안 돼요. 수진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화가 났어요. 저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서운했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였죠. 그 말에 긴장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테니까요. 주말이 되어 수진이가 도착했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솔직히 걱정돼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딸을 바라보니 문득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늘 딸을 걱정하고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수진아, 엄마는 평생 남 속이는 법 없이 살아왔어. 그만큼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도훈 씨는 달라.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져.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정말 그 사람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볼게요.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딸의 품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는 도훈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도훈 씨에게 연락해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도훈 씨는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어요.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 상황까지 세세하게 물었죠. 도훈 씨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는 잠시 저와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도훈 씨는 이해한다며
먼저 자리를 비웠죠. 엄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챙길게요. 계약서도 제대로 써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제 딸이 이렇게 철든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딸의 이해와 응원을 받았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도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이야기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훈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공장 부지에 할매 김치 식당을 열기로 결정하고 나서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수진이가 도와준 덕분에 모든 법적 절차도 순조롭게 해결됐죠. 도훈 씨는 인테리어를 맡았고 저는 메뉴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기장의 신선한 해물과 제가 담근 김치를 활용한 요리들을 구상했어요. 김치 해물찜이 좋을 것 같아요. 도훈 씨가 가져오는 신선한 해물에 제 김치를 넣으면 환상의 조합이 될 거예요. 도훈 씨는 활짝 웃으며 제 아이디어에 호응했어요.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응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어 갔죠. 영희 씨, 이 동네에 멋진 식당이 생기겠네. 기대되네. 주변의 격려에 더욱 열심히 준비했어요. 개업 날짜를 정하고 홍보물도 제작했습니다. 도훈 씨는 자신의 해물가게 단골들에게도 소식을 전했고 수진이는 미국에서 SNS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홍보를 도와줬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공장 부지 일부가 마을 공용도로와 겹쳐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 말했죠. 영희 씨, 이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했어요. 개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도훈 씨는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말했어요. 영희 씨, 함께 해결해봐요. 이장님과 주민들을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도훈 씨의 제안으로 마을 주민 간담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도훈 씨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식당은 마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길 테니까요. 도로 문제는 우리가 양보해서 설계를 바꾸겠습니다. 도훈 씨는 설계도를 수정해 보여줬어요. 식당 크기를 조금 줄이고 도로 공간을 더 확보하는 방안이었죠. 이장님과 주민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우리도 도울게요. 기장에 좋은 식당이 생기는 건 다 같이 좋은 일이니까요. 주민들의 도움으로 공사는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됐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식당을 열 수 있게 됐어요. 개업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도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해줬어요. 식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고 다들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문을 닫았을 때 도훈 씨와 저는 지친 몸으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지만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해냈네요, 영희 씨. 도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떨렸어요. 영희 씨,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도훈 씨의 말에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다니 참 우스운 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식당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첫 달부터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입소문을 타고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위치와 정갈한 음식이 인기 요인이었죠. 도훈 씨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재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도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퇴근 후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만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기도 했죠. 어느새 도훈 씨는 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제게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도훈 씨는 저를 기장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비된 어선이 있었어요. 이 배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샀던 거예요. 오랫동안 보관해뒀는데 최근에 수리했어요. 도훈 씨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그가 과거의 일부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감동이었어요. 도훈 씨는 저를 배에 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바다 위로 배가 나아갔어요. 바다 냄새와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았습니다. 배가 한참을 달려 조용한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도훈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직접 깎아 만든 반지가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습니다. 영희 씨, 이건 제가 오랫동안 바다에 있을 때 만든 거예요. 당신을 생각하며 깎았죠. 도훈 씨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에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인생 끝까지 나랑 같이 가줄래? 바다 위에서의 청혼이었어요. 갑작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현실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고 꼭 정식 결혼식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만의 약속으로 충분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하자는 약속만 해주세요. 도훈 씨의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화려한 결혼식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이 중요하니까요. 같이 가요, 도훈 씨. 늦게 만났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하고 싶어요. 도훈 씨는 나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고 저는 도훈 씨의 손가락에도 그 반지를 끼워줬어요. 바다 위에서의 약속,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도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구에 도착해 걸어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훈 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70살이 넘어 맞이하는 인생 2막, 그것도 첫사랑과 함께하는 삶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도훈 씨와 함께한 1년이 지났어요. 할매 김치 식당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고 TV에도 몇 번 소개되었죠.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도 몇 명 고용했어요. 주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채용했는데 그분들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활기를 찾았습니다.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매주 주말 점심시간에 동네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도훈 씨의 제안이었죠.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인해 보람을 느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희 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더 나이 들 테니까요. 도훈 씨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아프고 가끔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식당 일 외에도 젊은 창업자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기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거였죠. 도훈 씨는 해산물 관련 지식을, 저는 음식 사업의 노하우를 알려주었어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죠. 손주들이 할매 식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진이는 도훈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도훈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도훈 씨는 손주들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손주들은 도훈 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이제 걱정 없이 미국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도훈 씨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이 넘쳤죠. 집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도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 씨, 우리 내일 바다 가요. 일출 보러.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닷가에 앉아 해가 뜨는 것을 지켜봤어요.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70 넘어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도훈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요. 우리는 늦게 다시 만났지만 그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 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도훈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와 도훈 씨가 젊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평생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어요. 바다 위에서도 어디를 가든 항상 곁에 두었죠. 영애 씨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도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했거든요. 이제는 사진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도훈 씨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70대의 사랑,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